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연매출 300억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29초에 한 개씩 50팔리는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중국, 대만, 일본에서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난닝구.com. 구하면 스타일이 보인다.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누구? 난닝구. 지금은 난닝구.com에서 신상을 체크할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으로의 초대, 트래블러스 맵이 함께합니다. 세계 곳곳의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진심을 담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자들, 공정여행사 트래블러스 맵. 검색창에 트래블러스 맵.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에서 함께 하시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매일 대한민국 시각으로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는 타겟이 남녀노소입니다. 그러다가 남녀노소 모두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요. 예, 주로 문화를 위주로 해갖고, 제가 또 가수니까, 예, 그런 스포츠, 월요일은 스포츠, 수요일은 음악평론가, 목요일에는 뮤지컬 배우, 금요일에는 개그맨을 모셔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선보이는 로고송을 만들어드립니다. 예, 개인 로고송, 당신의 로고송을 만들어드립니다 코너를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말에 만들어 놓은 4곡의 로고송을 이따가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방송한 즉시 당첨되신 분들에게, 개인들에게 이렇게 로고송을 쏴드릴 겁니다. 며칠 동안 기다리신 분도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로고송 사연들을 모으고, 그리고 주말에 작업해서 월요일에 방송하는 이런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로고송을 만들어 드립니다. 50자 정도의, 길더라도 50자 정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운율 실은 그런 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성심성의껏 곡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파일로 전송해 드리면 뭐 그걸 자신의 컬러링으로 쓰셔도 되고요. 또 블로그나 뭐 이런 웹페이지에 배경음악으로 써도 되고,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방송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오늘 처음으로 들으셨던 곡은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선언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자 이 자유의 땅에 억센 팔과 다리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요, 원래는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1980년대 초에 김민기 씨가 말이죠, 뮤지컬을 하나 하시겠다고 연합 메아리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노래동아리 메아리를 확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의 노래패 그룹 비슷하게 만든 건데, 그 뮤지컬 시도가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김민기 씨가 야, 이거 너무 아깝다, 그냥 헤어지기는. 그래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 앨범을 낸 거죠. 그것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러한 민중가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노래패가 필요하게 돼서 겸사겸사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상설 노래패가 생긴 겁니다. 그 주축을 이룬 것은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또는 당시의 민문연 민중문화운동연합이라고 하는 거기에 노래패였던 새벽 여기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중조직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80년대 노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2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3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죠. 지금 들으셨던 선언은 바로 3집에 있었던 그런 곡입니다. 1987년 6월 10일 정오 저 시청 맞은편 있죠. 그리고 영국 대사관 옆에 있는 성공회 대성당에서 정오를 알리는 그런 종소리인가요? 그거에 맞춰서 6월 10일 60항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4월 13일 날 대통령 직선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즉 체육관에서 끼리끼리 해서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하는 그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호헌을 발표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저항을 한 거죠. 거기에 불쏘시개가 되어준 건 아니지만 불쏘시개 격으로 된 것이 바로 박종철 서울대학생의 고문 치사 사건도 있었던 것이고요. 6월 10일 날 정오 성공의 대성당에서 울려 퍼진 종소리 그리고 60항쟁의 서막 바로 26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26주년 60항쟁 기념식에 가서 어르신들의 얘기도 듣고 또 저도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바로 60항쟁 특집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얘기를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노래였죠. 김남주 시인의 시입니다. 김남주. 80년대 그 당시 열혈 청춘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노해 시인도 계시고요. 바로 김남주 시인도 계시고 그러는데 박노해 시인이 주로 노동, 그렇죠?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면서 시단에 문학계에 대단한 충격을 주면서 등장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노동 미화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더군다나 노동자 시인. 원래 시인, 문학이라는 것은 많이 배운 분들이 빵모자 쓰고 파이프 담배 물고 아니면은 파리한 낯빛으로 골방에 틀어박혀갖고 그런 고고한 담론을 쓰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을 때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하시는 막노동꾼이 시집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가 어떤 아름다운 추상적인 미려한 이런 단어와는 상관없는 진한 삶의 냄새가 들어있는 제목만 해도 얼마나 삭막합니까? 잘린 손가락, 야근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김남주 시인은 바로 조국은 하나다. 예를 들면은 주인이 종 보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니까 종이 그 낯으로 주인의 목을 베었다라고 하는 이런 삭막한 시도 있고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한 분은 민족, 한쪽은 노동에 천착한 거라고 한다면은 공통점은 둘 다 거침없는 방식으로 시를 쓰셨다는 것이죠.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겁니다. 바로 김남주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당시에 서울대 학생이었던 변계원 씨가 곡을 붙여서 노차사가 취입을 했습니다. 노차사가 부르기 전에 대학가에 널리 불렸거든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당시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창작을 했다기보다는 바로 현장에서 학교에서 많이 불려지던 민중가요들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거죠. 인기 있었던 그런 민중가요들을 골라서 편곡해서 부르고 보급시켰다라는 이의가 있겠어요. 물론 이창학, 예명 이성지 또는 문승현, 문대현 이런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노차사와 관련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분명히 인기 있었던 노래들이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은 바로 서울대 메아리였죠. 서울대학교 동아리 메아리 출신의 변계원 그 당시 학생이 쓴 것이었죠. 변계원 씨는 지금 국악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것은 6월의 노래, 바로 그 6월입니다. 자, 게시판 가볼까요?
솔트피터님, 로고송, 그래요. 이거 저 메일로 그때 보내드렸었나? 아직 안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녹음을 따로 하셨나 보죠?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 솔트페퍼님, 네, 솔트페퍼거든요. 솔트피터. 솔트피터. 네, 페퍼가 아니고 솔트피터. 소금 베드로입니까? 미주로님, 고맙습니다. 예비조합원 딱지 빨리 떼어주세요. 하면서 광속으로 출자금도 납입하셨다고요? 그러면 미주로님께서는 로고송을 받을 자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짧은 글 올려주시면 제가 작곡해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와타님 반갑습니다. 하나와티입니까? 예. 승동님 반갑고요. 홍유리님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반갑습니다. 87년 6월 그분들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쟁취하려고 했던 자유, 민주, 정의 26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 그것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19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햇볕이 너무도 뜨거운 6월입니다. 하지만 최루탄 가스에 그분들이 흘렸던 눈물이 더 뜨겁겠죠. 손병희님 탱크와 총탄에 가로막히는 과거, 권력에 가로막히는 오늘 6월 19일 걱정됩니다. 그러셨군요. 전에는 26년 전에는 바로 총칼, 탱크와 총탄에 가로막히던 과거, 그런 물리력으로 나라를 말하자면 억압을 했다고 그렇다면은 요즘은 뭐겠습니까? 요즘엔 잘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더 교묘하게, 그렇죠? 예. 국가 권력이 말이죠. 국가 기관이 동원이 돼서 왜곡을 일삼고 방송과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자본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양현경의 민중이란 노래, 지금 우리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없더라고요. 양현경 씨. 예전에 배따라기 하셨던 양현경 씨 맞나요? 민중. 민주란 노래 아닙니까? 혹시 양현경의 민주란 노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나님, 예,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셨어요. 복동이님, 장작불 혹시 라이브 가능할까요? 뭐 준비해야죠, 뭐. 네. 26년 전 6월의 교정과 선후배가 생각나는 6월 10일입니다. 오늘은 80년 말에 대학 다닌 나와 같은 세대에겐 특별한 날이군요. 그렇죠. 한국 전쟁을 겪은 분들이 후세들에게 그 얘기를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시는 거나 일제시대를 겪었던 그런 분들이 니들은 나라 잃은 서름을 모른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요. 6월 60을 겪었던 60대 주역이었던 그런 분들은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의 정체성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60항쟁을 잊을 수 없습니다. 광주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공대 출신인데 이러고 있겠습니까? 독재자 전두환이 60항쟁 당시 의정부 26사단 병력을 부산 12대 진압에 투입하려 했다고 권복경 치안본부장, 현 경찰청장 증언. 전두환 광주에 이어 부산까지 피받아 될 뻔. 전두환을 처단하라. 그래요. 저는 전두환이 됐던 누가 됐던 아무리 방송이지만 아무리 할 말을 하는 방송이지만 정말 감정이 있는 말을 그대로 한다면은 듣기 불편하실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전두환. 출첵합니다. 국민TV 개편에 따라 저도 일정 개편하느라 자주 뵙지 못했네요. 우와, 방송은 계속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TV 개편에 따라서 물잡이님의 일정도 개편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국민TV에 맞추신다는 건가요? 이렇게 부담될 수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들으니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찡하네요. 아직도 뭐라 그러나요? 이런 시민단체 모임이라든가 또는 촛불 집회라든가 할 때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 노래 종종 부릅니다만 또 이런 날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것은 또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뻔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노래들이라고 해서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방심하는 순간 저들은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를 통해 종편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헛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치환의 38선은 노래 듣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네, 뭐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쪼아님. 바로 이것도 그 김남주 시인의 시죠. 안치환 씨는 김남주 시인의 시에 곡을 많이 붙였어요. 자유란 노래도 그렇고요. 아예 음반을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김남주 시곡집으로. FMOJK님. 명동성당에서 경찰로 진압을 했다. 그래요. 6월 10일 그때 예기치는 않았습니다만, 예정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시위하던 그런 시민 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쫓겨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5일 동안을 농성을 합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거 부족하고 잠자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때 밖에 있던 시민들이 열렬히 활용해주고 또 담 너머에 계성여고 여고생들이 도시락을 공수를 해줍니다. 나눠 드시라고. 예쁜 쪽지와 함께. 그리고 밖에서 시민들이 점심시간에 손뼉을 쳐줍니다. 정경들과 그 명동성당은 일종의 소도, 예전의 삼국시대 소도처럼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으로 진입은 못했습니다만 최루탄은 쏠 수 있었죠. 안에 있던 시민 학생들은 5일 동안 그 더위와 목마름과 굶주림 그리고 열악한 잠자리를 견디면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60항쟁이 바로 6월 10일 하루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계속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었다는 것이죠. 행복한 빈님 오늘 아침 8시께 춘천에서 갑자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리더라고요. 엄청 커서 놀랐는데 따라 불렀어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몰랐던 노래인데 지금은 절절하게 와닿는 노래네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랐는데 노래를 들으며 국민TV를 켜니 60항쟁 날이었어요. 요즘 라디오 들으면서 많이 배워갑니다. 노래도 역사도 시사도. 고맙습니다. 행복한 빈님. 예, 이것이 바로 대한언론 국민TV 라디오와 같은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예. 복동이님의 신청곡을 그러면 한번 산다는 건 장작불 같은 거야. 먼저 불탄 토막은 불씨가 되고 빨리 불 붙은 장작은 밑불이 되고 늦게 붙은 놈은 마른 놈 곁에 젖은 놈은 나중에 던져져 마침내 활활 타는 장작불 같은 거야. 우리가 산다는 건 장작불 같은 거야. 장작 몇 개로는 불꽃이 만들지 못해
하지 않으면 절대 불꽃을 피우지 못해. 몸을 맞대어야 색에 타오르지. 마침내 활활 타올라 쇳덩이를 녹이지. 절대 불꽃을 피우지 못해. 몸을 맞대어야 색에 타오르지. 마침내 활활 타올라 쇳덩이를 녹이지. 마침내 활활 타올라 쇳덩이를 녹이지. 마침내 활활 타올라 쇳덩이를 예, 아이고. 백무산 씨의 백창호 작곡, 장작불이었습니다. 저의 2집 앨범에 들어있는 그런 곡이죠. 백무산 시인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시인이었어요. 현대 미포조선에서 배를 만드는 그런 분이었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정주영 전 현대회장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들은 훌륭한 기업가로 또 남북 관계의 물꼬를 터뜨린 통일 일꾼으로 이렇게 기억하면서 애도를 했습니다만 백무산 시인은 바로 현대조선에서 미포조선에서 노동자로 있으면서 자본가 정주영이 얼마나 노동자들에게 모질이었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거의 저주를 퍼부었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주영 회장이 그런 악질적인 자본가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자, 복동이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고요. 호헌철배 독재타도였죠. 그때 구호가. 네.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시화의 개헌 반대, 혁명으로 재헌 의회. 그러니까 저 군사 독재는 물론이고 야당 세력들도 개량주의자들이다. 지금 혁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뭐 헌법 조금 뜯어고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장 혁명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혁명을 외쳐야 된다. 그래서 혁명, 파쇼하의 개헌 반대, 혁명으로 재헌 의회. 아예 혁명을 해서 의회를 새로 꾸리고 헌법을 다시 뜯어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화염병을 들고 돌을 들고 대단한 전투력을 선보였죠. 전경들이 쩔쩔맸습니다. 그에 비해서 60항쟁 지도부는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8자 슬로건을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을 결집시켜서 비폭력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경들이 최루탄만 쏴도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이런 것을 반복을 했죠. 그러나 결국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라고 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구호를 외치고 비폭력으로 일관한 끝에 얻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얻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비록 소기구 선언이라고 나왔던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의 기만적인 그런 개헌 수용이었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그것이 기만적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운동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급격하게 대선 모드로 가면서 결국 양김의 단일화도 실패하면서 고스란히 노태우에게 다음 정권을 내다 바친 그런 당시 운동 역량의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요. 그래도
온 백성들이 나와서 호혼철배 독재타들 외치면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주에서 광주에서 중소도시들에서 하나가 돼서 외쳤던 그 뜨거웠던 기억 잊을 수가 없겠죠?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네, 조합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 이게 뭐 안치환의 절규하는 노래 이후에 지금 들으셨던 곡은 한라산 돌님께서 올려주신 국민 TV를 위한 로고송을 만들어 보라고 올려주신 거에다가 제가 만든 로고송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란히 가진 않아도 우리는 하나, 우리는 조합원. 괜히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랑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랑 둘이서 좋아갖고 막 있어 보인다 이러면서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클릭하면 되는 거죠? 이걸 클릭해요? 이거 하지 말고 요거 삼각형 요거 그렇군요. 플레이 갑니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네, 한라산 돌림께서 써주셨던 가사 지금 듣고 계시죠? 마음에 드십니까? 예, 지금 벌써 반응이 올라왔네. 한라산 돌님. 이거 이따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송은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해서 수시로 틀겠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자, 로고송, 당신의 로고송을 만들어 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에 함께 들었었죠. 소울트피터님께서 올려주신 글에다가 로고송 만든 거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아마 그때 못 들으셨던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2개를 녹음했는데요. 소울트피터님 집중해 주시고 들으세요. 걸음이 무거워도 마음은 가볍게 삶이 힘겨워도 웃음을 잊지 말자 푸른 하늘 나는 솔개처럼 행복하게 날아보자 푸른 하늘 나는 솔개처럼 행복하게 날아보자. 그쵸? 소울트피터님 요 버전은 처음 들으셨죠? 네, 제가 3가지를 만들어갖고 그 당시 2가지를 들려드렸었는데 그때 미처 들려드리지 못한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걸음이 무거워도 마음은 가볍게 삶이 힘겨워도 웃음을 잊지 말자 푸른 하늘 나는 솔개처럼 행복하게 날아보자 푸른 하늘 나는 솔개처럼 행복하게 날아보자. 이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에 들려드렸던 것 중에 하나 다시 갑니다. 소울트피터님 이렇게 짧게 글을 써주시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걸음이 무거워도 마음은 가볍게 삶이 힘겨워도 웃음을 잊지 말자 푸른 하늘 나는 솔개처럼 행복하게 살아보자 푸른 하늘 나는 솔개처럼 행복하게 살아보자. 네, 느낌이 좀 다르죠?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걸음이 무거워도 마음은 가볍게 삶이 힘겨워도 웃음을 잊지 말자. 푸른 하늘 나는 솔개처럼 행복하게 살아보자. 푸른 하늘 나는 솔개처럼 행복하게 살아보자. 예, 요 두 가지 중에서 전에 뭐 들려드렸던 것까지 세 가지가 다 있으면은 그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되겠네요. 이번엔 비인님, 그때는 제가 글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길게 올려주신 거, 곡 쓰느라 머리에 쥐나섰던 그거 듣겠습니다. 비인님. 빨간 열정의 자기 사랑 주황 온유함의 이웃 사랑 노란 그대와 새해를 향한 가족 사랑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초록빛 파란 냉정한 사랑도 필요해 남색 날카로운 지성의 사랑 보라 첫사랑은 신의 축복이라지 이것이 나의 일곱 빛깔 사랑 이야기 일곱 빛깔 사랑 이야기. 길죠? 로고송 1분 20초짜리 로고송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 들으셨던 걸 텐데 물론 솔트비터님의 오늘 처음 들려드린 로고송은 새 겁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겁니다. 그야말로 하숙생님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숙생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때 올려주신 글에다가 로고송을 만들었습니다. 자, 들어보실래요? 이거는 다들 처음 들으실 거예요. 하숙생님께서 올려주신 글에는 어떤 로고송이 탄생이 됐을까요? 하나하나 모여 동그라미 그리고 물결은 모여서 큰 파도가 될 테니 모두가 소중하게 만들어 보아요. 모두가 소중하게 만들어 보아요. 네, 하숙생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듣고 계셔도 따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요, 인적사항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핸드폰이 됐던 이메일이 됐던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하숙생님 거. 하나하나 모여 동그라미 그리고 물결은 모여서 큰 파도가 될 테니 모두가 소중하게 만들어 보아요. 모두가 소중하게 만들어 보아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로고송입니다. 손병에 나란히 가잖아도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자신의 글에다 이렇게 곡을 붙여서 로고송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자, 6월 29일까지 앞으로 2주 넘게 남았습니다. 수시로 우리 6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1부 정리하고 2부에 오늘 초대 손님 스포츠 전문 기자 박상현 기자님 모시고 스포츠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민TV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집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잡이님, 광주 민주화운동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이었고 60항쟁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등병이었습니다. 눈치 보며 고참들 신참들 꼬셔 김대중 후보를 찍었더니 덜컥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의 멘붕과 그리 다르지 않았죠. 미국에 있을 때 들려오는 김영삼의 3당 합당 소식. 한 곳은 김대중길 것이고 다른 곳은 어디지 했는데 브루투스 넘어져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러고 보면 민주정부 10년은 거의 기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역사가 전개되는 당연한 과정인데도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 앞으로도 쉽지 않겠어요. 국민TV가 있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웃으며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등병, 광주민주항쟁, 광주민주운동 때 또 60항쟁 이렇게 보내셨군요. 고맙습니다. 헤비멘탈님,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4.19 의거에 대해 들었을 때가 4.19가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4.19에 대해서는 좀 막연했고 내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60항쟁이 일어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기성세대가 됐다라는 의미죠. 요즘 젊은이들이 60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20년 전 피 끓는 젊은 시절에 느꼈던 4.19처럼 느끼고 있겠죠.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10일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입니다. 살아온 지난 세월이 허무하고 가버린 내 청춘의 가장 화려했던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날 내가 남포동에서 가투를 나가고 바카스 꽃병을 던질 때 도서관에서 선배가 물려준 방석을 깔고 언론사 입사 시험을 준비하던 그 학생들은 지금 권력의 개나발이 되어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민주화가 됐던 뭐가 됐던 역사를 발전시키는 그런 운동, 그 최전선에 나서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분들 따로 있고 과실을 따먹는 인간들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김두식 선생 계시죠? 법대 교수신데 이분은 학교 다니실 때 전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기억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강단에서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현실 사회에 대해서 발언하시고 참여하는 그런 지식인입니다. 그렇죠. 남들 운동할 때 도서관에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서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언론사 합격을 하든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든 또는 법관이 되든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뭐라 그러나 소명의식 같은 건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커녕
내가 잘나서 잘 됐다. 그리고 니들 데모하고 놀 때 나 공부했다. 나 잘난 사람이다. 최소한 이런 생각은 가지지 말자는 얘기죠. 오늘이 60항쟁일이군요. 살아있음이 부끄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민주화를 위해 죽어가신 열사들은 우리를 보면 뭘 하실지. 날고 싶은 토끼님 글. 숭동님의 성북구 정릉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가족 6.25 전쟁 이야기. 그래요. 현충탑 안에 있는 큰오빠의 이름 석자 김동근. 그 이름 쓰다듬으며 돌아설 때마다 눈물을 훔치게 됩니다. 현충원에서 수많은 애국전쟁 전사자들과 함께 누워있는 더러운 자들의 호사스러운 무더운 파헤쳐에 마땅합니다. 그렇죠. 애국이란 것은 소위 말하는 애국보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들의 권력을 떵떵거리면서 누리게 하려고 지킨 나라가 아니죠.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는 이등병이나 장군이나 똑같은 면적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군 묘역 따로 있죠. 크게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호사스럽게. 심지어 구테타의 주역들이 예우받으면서 친일에 가담했었던 그런 분들도 그렇게 돼 있죠. 자, 애국 시민 여러분, 그래 해외 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함께 하시는 방송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의 손병휘의 나란히 가자나도입니다. 월요일에는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스포츠 전문 기자 박상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손님 불러놓고 지금 주저주저 다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또 60민주항쟁 날인데 네. 또 이렇게 깊은 날에 또 방송을 시작하게 해서 또 뜻이 깊네요. 당시에 제가 87년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 중3이셨어요? 네, 중학교 3학년인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뛰어다녔던 생각이 좀 납니다. 아니, 중학교 3학년 때 뛰어다니셨어요? 그러니까 6월의 거리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뛰어다녔다기보다는 그냥 놀러 다녔다고 봐야죠. 아, 왜냐하면은 저희 선친께서 그 당구장을 운영하셨었는데 그게 바로 시청 앞에 있었거든요. 시청 앞에 남대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예. 그래요. 그 운동, 무브먼트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예. 자기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스포츠를 통한 스타들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자, 국민TV 라디오에서만 나눌 수 있는 손병의 나란히 가자나도에서만 나눌 수 있는 스포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뭐 준비해 오신 이야기 보따리를 딱 마음껏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내일 바로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전이겠죠. 예선전, 네. 예, 바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조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상당히 불안한 조 1위거든요. 네. 우즈베키스탄이 조 2위인데 지금 골득실의 차에 따라서 지금 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조 2위가 우즈베키스탄이고 조 3위가 이란인데 바로 이 팀들과 홈 2연전을 가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래서 까딱 1패라도 하기라도 한다면은 자칫 조 3위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하위권에 있는 그런 팀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는 그런 팀들과 우즈베키스탄 지난번에 그 마지막 경기에서 뭔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 대표팀들이.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실점이라든지 연속 계속 실점을 한 장면이 모두 세트 플레이에서 나왔거든요. 특히 그 세트 플레이에서의 실점은 지난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도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실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중앙수비 요원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곽대희 선수만 지금 계속 한 자리에 있고 뭐 정인환이라든지 지난 경기는 김기희 선수가 나왔고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내일 경기도 지금 예상으로는 김영권 선수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김영권 선수. 김영권 선수. 네, 김영권. 예, 지금 광저우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중국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세트 플레이에 의해서 그 실점을 당했다. 그러니까 문전의 혼란을 틈타 갖고는 어쩌다가 밀어 넣어서 된 것이 아니라 작전을 통한 평소의 훈련을 통한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것이 실점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중력 부족이거든요. 집중력 부족. 예. 특히 그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그 페널티 지역에 6명, 7명의 수비수가 있었는데 단 한 명의 슈팅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었죠. 결국
김치우 선수의 그 프리킥으로 간신히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만약에 그 경기에서 김치우가 골을 넣지 못했다면 상당히 앞이 캄캄하죠. 예. 그렇죠. 사실은 1대1로 간신히 비긴 거였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레바논과 경기라고 레바논도 한 수 접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당신들 그 현대 축구하는 사람들 맞아? 뭐 기본 돼 있습니까?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말이죠. 예. 네, 하지만 또 레바논은 또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요. 네. 물론 이제 레바논 선수가 좀 많이 빠져나가고 했지만 역대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레바논 원정에서 시원하게 승리를 거둔 역사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네. 유일하게 승리했던 것이 그 미국 월드컵 예선전이었는데 그때도 1대0으로 겨우 이겼고요. 겨우 이겼고요. 네, 독일 월드컵 예선전 때도 1대1로 비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붙은 것이 그 3차 예선전이었죠. 네. 그 조광래 감독의 경질을 불러왔던 1대2 패배. 네. 결국 1승 1무 1패였으니까 레바논 원정에서 결코 얕보는 그런 경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얕보지 않았나. 특히 이번 그 최종 예선전에서는 이란도 거기서 지고 왔거든요. 이란도. 네, 이란도 지고 온 팀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원정 그 레바논은 홈에서 상당히 강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얕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군요. 그 저한테도 일격을 지금 가해주신 건데 레바논은 만만한 팀이 아니다. 레바논이 지금 나라가 좁고 그리고 이러저런 종교 문제라든가 그래서 내전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뭔가 좀 불안전한 느낌이 있지만 결코 홈에서 만만하게 볼 팀이 아니다. 예, 축구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 예, 많은 시련을 겪은 나라죠, 레바논이. 예, 그렇죠. 하지만은 또 최근에는 좀 많이 그 세속주의로 좀 많이 좀 물들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터키와 비슷하게 이제 여성들도 좀 자유롭게 입고 다니고 이제 그런 나라긴 한데 아무래도 어쨌든 레바논이라는 나라 자체를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하나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제 날씨가 이렇게 쨍쨍하고 날씨 덥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교롭게도 내일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예, 비가 특히 많이 내리면은 그 미드필더 위주의 그 패스 축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비 속에서 미끄러지고 뭐 그러는데 정교하게 공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힘들겠다 이런 얘기군요. 예. 정교한 축구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선 굵은 축구라고 하죠. 좀 롱 패스 위주의 그런 축구가 좀 잘 먹혀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최광희 감독이 좀 꿰뚫어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내일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김신욱 선수가 좀 출전할 예정이거든요. 김신욱 선수 하면은 우리나라 최장신 스트라이커죠. 그래서 뭐 한국의 뭐 장신 스트라이커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고공 플레이뿐만 아니라 발재간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가 온다면, 비가 많이 내린다면은 오히려 김신욱 선수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1986년인가요? 월드컵? 예, 85년에 치러졌었고요. 86년에 나갔죠. 그렇죠. 예. 바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월드컵 본선에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본선에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게 유럽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렇게 몇 연속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거르지 않고 20년 넘게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는 나라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죠? 예, 흔치 않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만 해도 그 거른 역사도 상당히 많고요. 잉글랜드도 그렇고요. 예, 뭐 벨기에는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나라고. 뭐 독일 정도가 좀 꾸준히 좀 나오는 나라 정도지. 나머지 나라도 이렇게 상당히 치열하게 좀 치고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나가죠.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저쪽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팀이 좀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가기가 쉽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제 2022년 월드컵을 치른 카타르도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아시아 최종 예선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특히 또 이제 호주까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사커루. 호주도 만만치 않고. 근데 호주가 지금 이번에 좀 부진해요. 그렇군요. 호주도 지금 아직 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벌써 확정이셨죠. 일본은 확정 지었는데 호주가 좀 아직 불안해서 어쨌든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4.5장이 내정돼 있거든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조 2위까지는 무조건 본선에 진출을 하고요. 조 3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 A조 3위와 B조 3위가 붙고요. 거기서 이긴 팀이 남미 5위 팀과 또 붙습니다. 근데 지금 남미 5위 팀은 뭐 우루과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주 어려운 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 홈 2연전에서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루과이 하니까 제1회 월드컵을 치렀던 나라군요. 1930년도. 뭐 그렇게 멀리 볼 것도 없이요. 네. 그 남아공 월드컵 때 16강전 생각하시면 되죠. 아이고. 그때 수아레스한테 예. 아, 그때 정말 대단한 경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수비가 좀 그때도 좀 약간 불안했었죠. 참 지긴 했습니다만 참 훌륭한 경기였던. 네, 좋은 경기 치렀고요. 네, 이겼으면 더 좋았겠죠. 우루과이는 또 그때도 4강까지 나갔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았죠. 그렇죠. 우리가 4강 팀한테 진 뭐 팀이야 이러면서. 예, 그것도 1대2 가까스로 또 상당히 박빙이었고요. 예, 축구 얘기였습니다. 예, 저는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나은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남자들은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 실속이 좀 부족하고 또 결정적일 때 독감근성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고 내빼기도 하는데 우리 여성들은 대단합니다. 그 싸움의 전선에서도 노동조합 활동하면서도 막판까지 싸우는 분들 보면은 여성들 많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때 홍대 청소 노동자들, 훌륭한 어르신들, 네. 그리고 김진숙 지도위원, 예. 다들 불안하게 쳐다봤습니다만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고공에서 살아서 내려오셨어요. 뜻을 이루고 뭐 그런데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피파 주간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우승한 대회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여민지 선수. 예, 바로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거든요. 유일하게 피파 주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워해야죠, 남자 축구가 많이. 아니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건 여민진 선수의 그 수줍어하는 표정. 네. 그 쟁쟁한 세계 축구계의 그런 실력자들 이 다 앞다퉈서 축하해주고 악수 건네고 메달 건네주고 그럴 때 그렇게 수줍어하는 표정. 야,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파 주간 대회에서 세계 우승한 거잖아요. 네, 세계를 제패한 거죠. 제패한 거죠. 예. 그러나 지금 벌써 10년째, 11년째 월드컵 4강, 그것도 홈에서 그것도 자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월드컵 단체 경기 메달도 여자 배구였어요. 그렇죠. 1976년도 몬트리올 올림픽. 네. 예. 나는 작은 새, 조혜정, 그 유경화, 변경자 이런 선수들을 앞세웠던 시간차 공격을 앞세웠었던 여자 배구였었고요. 그리고 금메달도 아마 우리 여자가 했을걸요. 아마 서울올림픽 때 핸드볼에. 핸드볼? 예. 그랬었나요? 하키는 아니었나? 예. 아무튼 그래요. 뭐 그런데 이 주말에 지난 주말에는 손현재 선수가 또 이번 주 월요일에는 박인비 선수가 낭보를 전해줬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을 이제 3관왕을 차지를 했는데요. 이제 손현재 선수는 그동안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이런 기타 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따긴 했지만 종목별에서 메달을 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단체가 아니죠. 종합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뜻이 깊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바로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때문에 지난 그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손현재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거든요. 이제 여러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손현재 선수가 날이 갈수록 이제 기량이 좀 좋아지면서 인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이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수지 선수가 우리 리듬 체조의 그 가능성을 열어젖혔잖아요. 동메달을 따주었었는데 이번에 손현재 선수는 일단 손현재 선수를 앞세운 한국 팀이 금메달까지는 아니었지만 은메달의 쾌거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번에 또 개인 종합에서 또 1등을 했어요. 이게 박태환 선수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이 손현재 선수도 그렇고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다른 경기들은 모르지만 이런 경기들은 국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체력이 뒷받침되는 건 물론이지만 국력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또 왠지 서양스럽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선수들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박태환 선수는 이제 진짜 몸으로 하는 거니까 육상으로 따지면 100m 달리기에서 우승을 한 격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였지만 손현재 선수나 김연아 선수의 이런 승승장구는 제가 보기 참 놀랍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재능이겠죠. 재능. 재능이 가장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김연아 선수라든지 손현재 선수가 그 이제 피겨 프로그램이나 그 리듬 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성된 선수라면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텐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지금 김연아 이후에
이제 뒤를 이을 선수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물론 있습니다. 뭐 김혜진 선수라든지 박수현 선수라든지 네. 이제 뒤를 이을 선수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김연아 선수의 주니어 레벨까지는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좀 성장이 더디고요. 특히 김혜진 선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런 나이에 우리나라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김연아 선수 이후에 두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김혜진 선수가 이제 그게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타 사유에 의해서 좀 성장이 더뎠고요. 네. 근데 박소연 선수 역시 좀 성장이 더딘 바람에 좀 김연아 선수의 주니어 시절 레벨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김연아 선수의 그런 땀과 노력, 재능이 좀 뒷받침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기량, 개인 플레이에 의존을 하는 그런 천재들이 나타나요. 그 음악계에도 보면은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 정트리오라고 지금은 이미 원로급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젊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음악뿐 아니라 국력 이런 거에서 모든 게 뒤처졌던 그야말로 후진국이었을 때 한 어머니의 집념 위에서 이 3명의 그 형제 자매를 걸출한 음악가로 키웠고 특히 정경화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는 일본으로 하여금 자극자가 돼서 일본은 국력을 기울여서 미도리를 만들어냈거든요. 피겨 스케이트도 그래요. 크리스틴 야마구치 선수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 일본계 미국인 또는 일본인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이 계속 육성이 되고 있잖아요. 아사다 마오는 일본인이 국력을 기울여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나라나 협회에서는 해준 게 없어. 네네. 어머니가 다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죠. 예. 뭐 다른 스포츠도 똑같습니다. 뭐 골프도 마찬가지고요. 골프도 결국 그렇죠. 박세리 선수 네. 이후에 좀 골프 열풍이 부니까 네. 지금 현재가 있는 거지. 만약에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제대로 우승을 찾지 못했다면은 지금의 박인비 선수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개인의 능력, 그런 천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어쩌다 이런 천재들이 나타날까? 예? 뭐 박찬호 선수만 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 스포츠 토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호령할 만한 선수가 나타날 수 있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능력은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다. 최소한 그런 천재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나 항상 보면 나라에서 해주는 게 없다. 예. 또 협회는 뭐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손현재 선수도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리듬 체조 쪽에서 많이 지원을 좀 해주는 편이라고 좀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협회와의 약간 불화가 좀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벌써 오래전 얘기죠. 네. 이제 손현재 선수가 이제 외국을 나가려고 하니까 그 초청이 되지 않았다면서 협회가 이제 막은 사건이 예전에 있었고요. 그랬었죠. 예, 올림픽 이후에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봉합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손현재 선수도 이렇게 체조 쪽에서 많이 크게 지원을 많이 못 받는 편이고요. 네.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약간 좀 많이 다르죠. 협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지만 좀 풍족하진 못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협회에서 좀 하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암담하죠. 솔직히. 그렇군요. 예. 또 이후에 손현재 선수 이후에 또 누가 나타날 것이냐. 그런 거 봤을 때 지금이라도 빨리 그 후계자 양성이라든지 이제 여러 선수들 양성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가만 보면은 그 확실한 스타가 나타났을 때 계속 그 스타만 보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타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붐을 일으켜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스타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편승해 갖고 대강 분위기를 즐기거나 심하게 얘기하면 단물을 빨아먹는 데만 익숙하고 제대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선수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건 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에 묻어가기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하나 듣고 와서 또 얘기를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원톱에 성동국을 제외하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하고 처진 스트라이커로 지동원을 박주영과 이동국을 조커로 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치우지아님께서 의견을 아쉽게도 하셨어요. 박주영 선수는 대표팀에 이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유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주영 선수도 또 부상 중이고요. 네.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다시 소속팀의 아스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아스날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내놓은 선수거든요. 이미 그 전력 외로 이미 구분이 됐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도 빨리 서둘러 이제 소속팀을 찾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 된 것 같아요. 슬픈 얘기예요. 한국 축구는 박주영 전과 후로 나눠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예, 손병희의 나란히 가자나도에서 웬만하면은 노래 소개할 때도 음악 딱 나가고 있는데 한창 준비되고 있는데 자 다음은 조용필의 누굽니다 무슨 노래입니다 하면서 음악 나가고 있는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끊는 건 더더욱 싫어하는데 응원가라 그래갖고 활기차고 짧은 노래일 줄 알았더니 장엄하면서도 길어요. 네, 중간에 이게 리버풀 경기 할 때마다 울려 퍼지는데요. 홈 경기에서 안필드에서 울려 퍼지는데 전 관중들이 이렇게 따라 부르거든요. 상당히 웅장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아니 무슨 응원가가 이렇게 슬프게 느껴지죠? 심지어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웅장한 거죠. 네. 예, 슬프다기보다는 웅장한 거고 내용이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 리버풀이 이제 그 터키에서 그 챔피언스리그를 했었을 때 극적으로 이긴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승전에서 그걸 모토로 한 그 영화가 또 있습니다. 윌 네버 워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달글리시도 나오고 뭐 제라더도 나오고 이제 그런 영화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리버풀. 뭐 할 얘기들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리버풀과 맨체스터는 왜 이렇게 앙숙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스포츠는 결과가 아닐까요? 체력이 국력이 아니라 국력이 체력인. 소년제 김연아 박태원 선수가 개인적으로 뛰어난 건 맞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선수들이죠. 맞습니다. 종종 세계대회 최고라는 게 선진국끼리 자화자찬같이 생각돼요. 우리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놀이. 뭐 이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진보 개혁 진영에서 스포츠에 대해서 별로 집단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하고 열광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식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궁금한 게 소년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국민요정이라 그러고 국민자 많이 요즘에 씁니다만 뭐 그런 반열이잖아요. 근데 소년제 선수는 똑같이 척박한 그런 리듬 체조계에서 어린 나이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서 지금 결국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티가 많은지. 네. 이게 좀 사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연아 선수하고도 좀 상당히 관계가 좀 있는데요. 아, 네, 그래요? 김연아 선수가 원래는 이제 지금은 이제 자신만의 회사를 세워서 올드 스포츠라는 그 조직을 갖고 움직이고 있지만. 올드 스포츠. 그 전에 마케팅 회사가 IB 스포츠라고 있었거든요. IB 스포츠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IB 스포츠에서 올드 스포츠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IB 스포츠에서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커피 선전을 나오는 걸 보고 그걸 좀 뭐 선수 은퇴에 그런 가는 그것이 아니냐. 길목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하면서 상당히 좀 공분을 사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년제 선수가 IB 스포츠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팬들과 그런 약간 알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또 얘기 듣기로는 소년제 선수가 실력에 비해서 뻥튀기 된 선수라는 얘기까지 좀 하고 있고요. 또 IB 스포츠에서 뭐 언론 플레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폄훼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폄훼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죠. 소년제 선수 나름대로의 실력이 있는 선수고,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뭐 종목별 메달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종목별 메달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선수권에서 또 3관왕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3관왕을 하고 나니까 뭐 러시아 선수, 뭐 유럽 선수 다 빼놓은 대회에서 우승한 거 가지고 뭐 이러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아시아 선수가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거 자체로 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까지 따면은 더 좋은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걸 갖고 자꾸 폄훼를 하는 네티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년제 선수는 소년제 선수대로의 길이 있는 거고 김연아 선수는 김연아 선수대로의 길이 있는 거니까 종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목이 다르고 둘 다 한국 선수로서는 도전하기 힘든 예전에는 그런 세계 선수권 대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참가할 자격을 얻는 것 자체가 경사스러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가는 물론이고 거기서 당당하게 최고를 겨루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네, 보자. 클렐리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진국끼리의 자화자찬 같이 생각되고 우리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놀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그래 우리도 이만큼은 왔구나. 또 우리 선수들이 이런 다양한 종목에서 더군다나 바로 그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곳에서 자신의 국력을 과시하고 있었던 지들끼리의 리그에서 우리가 당장 진입해서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대리만족 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손현재 선수 그래요. 결국은 소속사의 알력, 예? 매니지먼트의 그런 알력 여기에 팬들이 부안해동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어제 말해서 매니지먼트에서의 알력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좀 속내고요. 속내고요. 네. 하지만 이제 팬들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네. 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김연아 선수는 김연아 선수대로 응원해주고요. 그렇죠. 손현재 선수는 손현재 선수대로 응원해주는 게 가장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네. 또 LA 다저스 유현진 선수가 잘 나가고 있고요. 유현진 선수. 예. 네. 뭐 지금 손흥민 선수를 칭찬해주면서 유현진 선수를 깐다. 네.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유현진 선수는 유현진 선수대로 야구에서 최고고요. 예. 손흥민은 손흥민대로 축구에서 좋은 선수인데 최고인데 네. 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김연아하고 손현재 선수를 자꾸 비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이상해요. 그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스포츠 팬이 아니라 좀 연예계의 그런 팬덤과 같은 현상인데 그런 거는 자제를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주위에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본질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이냐 침수 봉대에서 가십거리를 만들어낸 것은 올바른 스포츠 관전 태도가 아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박인비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2연속 우승을 했잖아요. 이번에 금년에. 네, 그렇습니다. 네, 나비스코 클래식에서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죠. 예. 메이저 대회, 그러니까 수많은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만 메이저 대회라는 거는 도대체 어떠한 거기서 우승한다는 건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상금이 많은 대회라고 일단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다음에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대회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까지는 메이저 대회가 4개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 이제 유럽의 그 에비앙 챔피언십이 포함이 되면서 5개가 됐어요. 예, 5가지. 예. 그런 중요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테니스하고도 비교할 수 있겠죠. 예. 뭐 윈블던이라든지 US 오픈,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예, 이런 4개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우승한 거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또 상금도 많아서 강호의 고수들이 모두 모여드는 그런 대회라면 그저 그런 대회가 아니라 거기서 우승하는 것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박인비 선수의 쾌거 더군다나 그 백전노장과 연장전에서 3, 4라운드를 같이 치러야 되는 체력전에서 상당히 우승을 했어요. 체력전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집중력을 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체력이 이제 집중력을 따라가는 것이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그 침착하게 버디까지 성공시켰다는 것 상당히 칭찬해 줄 수 있고요. 특히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는 벌써 세계 대회 메이저 대회를 3개를 가져갔어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2개가 남았는데 바로 그 이제 그 브리티시 오픈이죠. 브리티시 오픈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비앙 챔피언십. 그 2개만 우승하면은 이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죠. 이제 1년에 모든 그랜드 슬램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연도를 통틀어서 우승하는 이제 그런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박세리 선수도 이걸 못했어요. 박세리 그렇군요. 선수도 이제 박인비 선수가 지난번에 우승했던 그 나비스코 그거를 우승을 못해서 그 그랜드 슬램을 못했는데 박인비 선수가 이제 한국 최초의 그랜드 슬램을 좀 일어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한이 없구나라는 때가 이때예요. 메이저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 그거 하나에서 우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생을 통틀어서 대단한 영광인데 그러니커녕 글랜드 슬램을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다니. 예, 하지만 또 그게 아쉬움이 좀 근거가 있는 게 그 LPGA 그 메이저 대회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메이저 대회를 우승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예. 그렇기 미국 때문에 다음으로. 예, 미국은 뭐 LPGA를 주최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그렇지, 많이 우승을 많이 차지했고 그다음이 바로 우리나라니까 충분히 욕심을 가져볼 만하죠. 이런 질문을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인데 테니스 얼마 전에 서리나 윌리엄스가 마리아 샤라포바를 이겼잖아요. 네네.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 최고령 우승자 기록도 갈아치우고요. 네. 근데 보면은 세계 랭킹도 1위고. 네. 근데 수입은 샤라포바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예, 물론 둘 다 대단한 부자들입니다만. 그리고 매스컴의 관심도 샤라포바 쪽이 더 훨씬 많죠. 그런 것처럼 골프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박인비 선수가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이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우승할 때나 활약상에 비해서 좀 정당하게 덜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고 매스컴의 조명을 덜 받고 있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로레나 오초아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을 때가 가장 최전선 성기였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만큼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박인비 선수가. 하지만 지금 봤을 때 로레나 오초아보다 훨씬 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인비 선수가. 그리고 국내 다른 선수 말이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요. 샤라포바 예쁘잖아요. 예. 광고 효과 더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남자들은 안 그런 남자 선수들한테는 안 그런데 여자 선수들한테는 미모 보기 드문 미모로서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더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예. 코리안 낭자군 이러면서 네네. 물론 그 박지은 선수 있잖아요. 네네. 그 선수는 실력도 뛰어났지만 패션 감각도 남다르고 미모가 돋보였다. 이제 지난번에 은퇴를 했죠. 은퇴하고 예. 결혼까지 하셨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럼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가장 미모가 뛰어났다. 뭐 이런 평가가 됐지만은 네. 그때 보면은 이제 박지훈 선수하고 또 저하고 약간 좀 친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 싸우는 커리어에 비해서는 조금 인기가 좀 더 높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지훈 선수가. 예. 예. 박세리 선수와 박지훈 선수가 비교했을 때 인기 측면에서는 박세리 선수나 박지훈 선수나 그 현역 시절 때 네.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나 업적은 박세리 선수가 훨씬 더 높았죠.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박지훈 선수에 대해서는 좀 골프 이외의 것이 좀 더 추가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것이 대중이 소비하는 프로 스포츠라는 것이 꼭 실력만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운동은 잘하고 볼 일이고 잘하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 박인비 선수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듬직해요, 박인비 선수. 예. 와, 체력전에서 이길 만한 그런. 골프를 치기에는 상당히 최적화된 체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운동선수가 저렇게 뚱뚱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운동선수의 모든 것은 하체에서 나오거든요. 예. 하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류현진 선수라든지 박찬호 선수가 그렇게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체의 영향이고요. 네. 특히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현역 시절 때 그 그라운드를 몇 바퀴 돌면서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하체가 좀 튼튼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하체가 중요하다. 그러고 보니까 박세리 선수 우리 감동으로 몰아넣었던 그 골프장에 맨발로 들어갔을 때 네, 보여줬던 그 튼실한 허벅지. 예. 자, 잠깐요. 중간에 오늘 함께 해주신 조합원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권영국님, 분당코끼리님인데요. 주소가 안 써져 있군요. 반갑습니다.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하셨어요. 송승규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신시가지죠? 삼천동, 완산. 이 완전한 완자잖아요. 전주란 이름도 바로 이 완산주에서 옛날에 나왔습니다. 신라 시대 때는 완산이었고 그 완전한 전자, 완전한 완자 똑같죠. 예, 지금도 완주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상구 모라삼동의 박 교수님, 네 역도 있죠. 이분은 한 방에 그냥 쏘셨어요. 고맙습니다. 물론 액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한 방에 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 마음은 뛰죠. 인천 남구 용현동의 박일구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구, 북구, 서구, 동구 이렇게 있나요? 중구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 용현동. 그 동네 제가 잘 모르겠군요. 은평구 신사 1동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평구 신사동은 새절이란 뜻이죠. 7272님. 그럼 친구는 미치릅니까?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그런 파랑새. 거기 치르치라 미치르 나오죠. 분당구 정자3동의 이대성님. 그 무인 운전하고 있는 그 신분당선인가요? 네, 그것 때문에 아주 가까워졌어요. 노원구 하계 1동의 김정성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문경시 점촌동. 문경과 점촌이 합쳐진 거죠?
예전에 중앙선을 타면은 뺑글뺑글 돌아서 기차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터널이 뚫려서 그러진 않을까요? 대전 서구 월평 이동 이경숙님, 네, 반갑습니다. 한밭이죠. 그 공주의 유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공주를 가지 않고 대전으로 갔다. 그래서 대전이 그냥 한가한 그런 곳이었는데 크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유성구 관평동의 전경재님. 유성의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 계시죠. 제주 출신의 문성재님. 문성재와 한라산이라는 밴드를 결성을 해서 부산갈매기라는 노래를 히트시켰죠. 그분이 유성온천 근처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윤덕호님, 윤덕효입니까? 윤덕호님입니다. 그 용인시에는 처인구라는 구가 있죠. 고려 시대 때는 용인이 처인성이었습니다. 몽고인가요? 거란인가 쳐들어왔을 때 승려 김윤휴가 그 은민들을 이끌면서 토성을 쌓고 거기서 항거하다가 네, 적장 살리타에의 눈을 쏘아 맞춥니다. 활로. 그래서 물러가게 만들었죠. 그 처인성의 이름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처인구입니다. 그리고 양천구 목동의 임주영님, 그 신정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아느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거기 살았거든요. 지금 목동 신시가지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언양읍의 손홍기님, 언양 불고기 광양인가? 울주 그 암각화 있죠? 구석기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고래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렸던 그 암각화가 바로 울주군에 있습니다. 은평구 불광일동의 빙그레님, 또 정윤성님, 평택시 용이동. 평택은 뭐라 그러나요? 평택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충청도 사람 비슷한 억양이 있습니다. 바로 충청도와 맞닿아 있죠. 대추리, 도두리 출신의 정태춘 선배께서 미군 기지 반대한다고 거기서 싸우시다가 경찰들한테 사지가 들려서 이렇게 쫓겨났던 그런 현장이기도 했었고요. 평택입니다. 문영선님,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에 가면은 이중섭 생가도 있고요. 이중섭 거리도 있습니다. 서귀포는 분명히 제주랑 다르더라고요. 매우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서귀포는 아담한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 얼마 전에 다녀왔었어요. 괜찮습니다. 장수군의 기섭이, 장기섭님. 장수 출신이죠? 장수 출신으로 진주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적장을 껴안고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논개죠. 그리고 김주열 열사도 장수 출신입니다. 마산에서 유학하다가 그렇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다가 최루탄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를 몰래 바다에 빠뜨려 놨는데 그 시신이 떠올라서 바로 4.19의 그런 단초가 되었었죠. 대구 수성동의 김건우님, 수성구 두산동에 여기 수성구는 신시가지 이런 분위기가 있죠. 생활 수준도 높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등포동 황인찬님, 강남을 영동이라고 불렀거든요. 영동 개발한다 그랬을 때 그 영동은 바로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유성구 봉산동에서 또 이성관 관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조합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이분들이 바로 조합원들이 우리 국민TV의 밑거름이고 국민TV 그렇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조합원들을 맞이하고 이러는 게 저희한테 중요하거든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좀 성이 안 차실 거예요. 네. 처음이고 그래서 저도 버벅거리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저러 호흡을 맞춰야 될 텐데. 자, 그럼 이번 주에 남아있는 스포츠 경기 내일 축구 말고 또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그 20세 이하가 죄송합니다. 그 성인 여자 대표팀이 지금 미국으로 오늘 건너갔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 좀 평가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경기가 또 있습니다. 예, 그 경기도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제 또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는데 최근 두산이 좀 상당히 안 좋아요. 예, 두산이 지금 계속 연패에 빠지고 있고 완전히 투수진이 무너졌는데 또 똑같이 좀 투수진이 안 좋은 SK가 하고 이제 많이 붙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 랭커들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똑같이 부진에 빠지고 있는 프로야구. 이대호 선수가 어제 연 이틀째 홈런을 치면서 10호 했어요. 추신수 선수 2할 8푼 넘기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류현진 선수는 막강 타선 애틀란타를 상대로 7과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2개, 오직 1실점.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팀은 이겼죠. 승리했어요. 자, 다음 주에도 한 주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고 그리고 만담을 나누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백두산이라는 노래, 윤민석 작사 작곡, 노래만 2집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 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정봉주입니다. 협동조합,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도 지금 봉화에서 도시 좋고 농촌 좋고 봉봉 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을 가입하시고, 제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 다 빨간 당 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